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갑자기 손에서 떨어지거나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5분, 10분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4위, 장애 원인 1위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뇌졸중 환자의 50에서 60%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원에 늦게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전문의들과 대한뇌졸중학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꼭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충격 진실,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1분마다 뇌세포 190만 개가 죽어갑니다. 1시간이면 1억 개가 넘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유성욱 교수에 따르면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4시간 30분을 넘기면요, 6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는 동맥으로 접근해 혈전 제거술을 시도하지만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커집니다. 6시간이 넘어가면 이미 뇌 손상이 완전히 진행되어 치료를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이 더 위험한 이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 더 위험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1도 떨어지면 수축기 혈압은 약 1.3mmHg, 이완기 혈압은 약 0.6mmHg 정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10월부터 뇌졸중 발생이 급증하기 시작해 1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뇌졸중의 두 얼굴. 뇌졸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합니다. 전체 뇌졸중의 87%를 차지합니다. 둘째,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데요. 전체의 1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경색이 훨씬 많지만 어떤 종류든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패스트 법칙을 기억하세요. F, A, S, T, 페이스, 암즈, 스피치, 타임의 약자입니다. F, 얼굴 마비입니다. 미소를 지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처집니다. 스스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서 이하고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한쪽만 처져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A. 팔마비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집니다. 이렇게 테스트해 보세요. 눈을 감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양팔을 앞으로 수평으로 펴세요. 10초 정도 유지하는데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쪽으로 돌아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S. 언어 장애입니다.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를 빠르게 말해 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주의하세요. T. 시간입니다. 119에 전화하세요. 위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유성욱 교수에 따르면 골든타임을 지키는 환자는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에서 60%는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패스트 법칙으로 놓칠 수 있는 추가 증상 3가지. 뇌졸중 자가 진단에는 갑자기 발생한 5가지 신호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시야의 한쪽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빙빙 도는 어지럼증과 함께 걷기나 균형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악의 대응 첫 번째, 좀 쉬면 나아지겠지. 증상이 5분, 10분 후에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일과성 허혈발작,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이 발생한 후 48시간 안에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의 10에서 20%는 90일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하며 그중 50%는 48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번에는 진짜 큰 뇌졸중이 온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최악의 대응 두 번째, 손이나 발끝을 바늘로 따기. 민간요법으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을 바늘로 따서 피를 내면 뇌졸중이 낫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1분 1초가 뇌세포의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악의 대응 세 번째, 가족이 차로 데려다 주기. 119를 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차로 빨리 데려다 주자. 이것도 위험한 판단입니다. 119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와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서 뇌졸중센터가 있는 병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119는 이런 병원으로 직접 이송해 줍니다. 일반 차로 가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악의 대응 네 번째, 아스피린을 먹고 병원 가기. 혈전을 녹인다고 아스피린을 먹고 가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 혈관 막힘과 뇌출혈, 혈관 터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뇌출혈인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출혈이 더 심해져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올바른 대처법 119에 전화할 때 꼭 말해야 할 것들 119에 전화하실 때 세 가지를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첫째,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입니다. 오전 9시 30분경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둘째, 어떤 증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어눌합니다처럼요. 셋째,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알려주세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험 상황 첫 번째, 화장실과 욕실.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화장실이나 욕실로 갑자기 이동하면 급격한 온도 차이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 소형 난방기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실 때는 침대에서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욕실 온도도 미리 따뜻하게 데워 놓으시고요. 위험 상황 두 번째, 이른 아침 운동. 뇌졸중 경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른 아침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5시, 6시에 등산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겨울철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간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셔도 좋고요.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 모자, 장갑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위험 상황 세 번째, 목욕 후 찬 곳으로 이동. 따뜻한 물로 목욕한 후 젖은 몸으로 추운 탈의실이나 밖으로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을 완전히 닫고 옷을 입은 후에 나가세요. 탈의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놓으시고요. 목욕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위험 상황 네 번째, 겨울철 탈수.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방할까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꼭 드시고요. 술과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탈수를 악화시키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첫 번째 계명, 혈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동맥 경화가 가속되어 뇌졸중 위험이 4에서 5배 높아집니다. 목표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입니다.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시고 혈압 수첩에 기록하세요.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요.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방 두 번째 계명, 당뇨 관리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발생 빈도가 2배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목표 혈당은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당화 혈색소 6.5% 미만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시고요. 단 음식, 흰밥, 밀가루 음식을 줄이세요. 현미, 잡곡,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고요. 혈당약은 의사 처방대로 정확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 세 번째 계명, 금연은 필수, 절주는 선택입니다. 금연만 실천해도 1년 후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끊으세요. 술은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겨울철 송년회 시즌에 조심하세요. 예방 네 번째 계명,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뇌졸중 위험도를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역기 들기, 윗몸 일으키기처럼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은 피하세요. 경쟁적인 구기 종목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추운 새벽 야외 운동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 다섯 번째 계명, 정기 검진으로 위험 인자를 확인하세요. 50대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될까요? 혈압 측정하시고요.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LDL, HDL,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확인하세요. 심전도 검사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 혈관의 막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뇌로 가는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이상 막혔으면 수술이나 시술로 미리 뚫어놓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뇌졸중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첫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 이 세 가지를 삼고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두세 가지가 겹치면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세요. 고위험군 두 번째, 심방세동이 있는 분. 심방세동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질환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시면 반드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세 번째, 가족력이 있는 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키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고위험군 네 번째, 65세 이상 고령자.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노화되고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패스트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F. 얼굴 한쪽 마비. A. 팔 한쪽 마비. S. 말이 어눌함. T. 즉시 119.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둘째, 증상이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은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민간요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손발끝 바늘로 따기, 임의로 아스피린 먹기 같은 건 시간만 낭비하고 생명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넷째, 겨울철 특별주의 상황을 조심하세요. 화장실, 욕실, 이른 아침 운동,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섯째, 예방이 최선입니다.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금연, 규칙적인 운동, 정기 검진,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빠르게 대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신호를 알고 계십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뇌졸중 없이 행복한 겨울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